제 앞에 지금 박스를 뜯지 않은 갤럭시 S23 울트라가 있는데요. 사실은 뜯어봤어요. 거의 이틀 동안 실사용을 한 상태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들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조리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영상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울트라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플러스로 구매를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까지 모조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해보죠. 이미 깠던 거라 재미는 좀 없어요. 심지어 봐요, 반대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 종이로 패키징 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23 플러스가 너무나 이쁩니다. 많은 분들이 컨투어 컷 디자인이 사라진 걸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삼성만의 개성을 찾았나 싶었는데 그마저 또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실물을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울트라만 해도 뭐 S22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이 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이런 골드 색상의 마감, 뭐 옆면에 이런 골드 색상, 그리고 색감, 모든 게 좀 예뻐요. 이제 전작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나죠. 전작에서는 실버 느낌이 강했거든요. 마치 아이폰을 따라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삼성만의 크림 색상을 찾은 느낌입니다. 뭔가 비스포크가 떠오르는 색상이에요. 다음은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스냅드래곤 8 젠2의 성능과 삼성이 강조한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테스트해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성능은 역시 기대한 대로 잘 나와줬습니다. CPU 점수인 긱벤치 점수로 싱글 1591점, 멀티 5065점이 나왔죠. 지구 최강 칩셋이라고 할 수 있는 A16 바이오닉과 비교해도 싱글에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멀티코어에서는 9%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그래픽 성능이었는데요. GFX 메탈 맨하탄 3.1 기준 13686프레임으로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하면 20% 정도 앞선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그래픽 성능을 알 수 있는 3D 마크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울트라는 3825점, 아이폰 14 프로는 3360점이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정도 차이가 나죠. 쉽게 말해서 CPU에서는 9% 정도 차이가 나지만 GPU에서는 20% 더 앞선다. 그럼 합쳐서 뭐 대충 11%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안드로이드에서는 정말 좋은 칩셋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삼성이 얼마나 그 쿨링 시스템을 잘 장착을 해서 칩셋의 성능을 끝까지 잘 끌어내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크 10회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우선 비교 대상인 아이폰 14 프로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온도는 43도까지 올라갔고 거의 11회차가 돼서야 5% 정도의 멀티코어에서만 스로틀링이 발생을 했고요. 싱글코어에서는 스로틀링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놀라운 성능이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울트라도 한번 보죠. 보통 온도는 최고 39도로 제가 테스트한 3개의 기종 중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작인 S22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나은 발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도 10회차 기준으로 1491점, 멀티 4729점으로 대충 5%에서 6% 정도 스로틀링이 발생을 했죠.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 아이폰과 갤럭시 S23 울트라는 거의 동일한 스로틀링을 발생시켰습니다. 물론 점수에서는 아이폰이 앞서긴 하지만 이번 울트라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의심병이 많다 보니 게임도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끝내고 바로 돌려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프레임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삼성이 요거 막아둔 것 같더라고요. 요건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제대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눈으로만 그냥 테스트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23 울트라, 아이폰 둘 다 부드럽게 구동이 돼요. 발열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게임을 해도 문제가 없는 칩셋 성능을 보여줍니다. 원래 아이폰과 비교하면 칩셋은 조금 아쉽고 화면은 크고 좋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울트라는 게임 화면도 좋은데 조작성도 편한데 칩셋도 좋다. 그냥 게임하기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굳이 딱 한 가지 정도만 단점 아닌 단점을 꼽자면 이제 아이폰보다는 전성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모된 배터리 용량은 똑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변화점,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2억 화소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고화소 센서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런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뭐 얘만 크롭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선회도가 좀 떨어지죠. 반면 2억 화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회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이폰, 요게 갤럭시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또 확대를 해봅시다. 명부와 안부 표현을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 아파트에 대한 표현. 갤럭시는 어두운 부분을 굉장히 밝게 촬영을 합니다. 아이폰은 좀 어둡죠? 네. 그래서 좀 빛이 과하게 좀 밝게 촬영되는 느낌은 있긴 해요. 신호등. 갤럭시가 나은데 요거는? 네, 디테일 표현이 갤럭시가 낫네요. 이런 명부, 안부 표현이 좀 더 디테일하죠. 이제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약간 잔떨림이 있죠.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도 있고요. 저조도기 때문에 손떨방이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갤럭시도 한번 볼까요? 얘도 잔진동이 있긴 하지만 아이폰처럼 뚝뚝 끊기는 느낌은 없죠. 손떨방은 갤럭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동영상에서 8K 30프레임 촬영도 크롭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촬영이 됩니다. 저장 속도도 아주 빨라요. 사진에서는 셔터렉이 살짝 있었는데 영상에서는 거의 없는 수준. 용량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르게 찍고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변경점은 사실 크게 없어요. 배터리 용량도 5000mAh로 그대로고 폼팩터도 거의 동일하죠. 살짝 공률이 바뀌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동일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도 6.8인치, 디스플레이도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가 한층 더 강화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변경점이 없습니다. S펜도 그대로고요. 딱 한 가지 찾자면 이제 충전 속도가 45W에서 30분 충전만으로 이제 65%까지 충전이 된다는 건데요. 요것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이번에는 65W짜리 싸제죠. 이거 삼성 정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3시 22분이고요. 배터리는 1%.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나왔어요. 1시간 14분. 아까랑 다르죠. 자, 65%까지 충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3시 54분이고요. 거의 30분 만에 65%가 차네요. 정말 빠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는 제가 리뷰했던 역대 갤럭시들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권, 어떻게 보면 명작 수준의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제가 몇 가지 꼽자면 일단 무게가 증가했죠. 거의 240g에 육박하기 때문에 누워서 폰을 볼 때나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부담스럽긴 합니다. 특히 그립감도 좋지 않아서 손도 저릿저릿해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거기에 가격도 159만원으로 절대 저렴한 스마트폰이 아니죠. 용량을 높게 설정하면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G 폴드가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부 사정이야 이해가 가긴 합니다. 쿨링 문제로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더 크고 무거운 베이퍼 챔버를 달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칩셋도 삼성이 자체 생산했던 엑시노스를 빼면서 생산 단가도 많이 높아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걸 모든 걸 따지고 보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건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고가 방어가 잘 안 된다는 단점도 있잖아요. 삼성에 충성한 사전 구매 고객들이 좀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S23가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가격만 그냥 해외처럼 동결 수준 아니면 조금만 비싸지는 한 5만원 정도 비싸지는 수준에서 출시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플러스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울트라 정말 좋습니다. 게임 많이 하고 영상 많이 보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S펜도 꺼내 쓸 수 있고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하지만 이번 플러스가 너무 잘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끔 나누기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2억 화소, 센서, S펜 이거 사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칩셋 좋고 화면 6.6인치면 되고 무게 그 정도가 딱 좋고 네. 배터리 충분히 많고 45W 충전 지원하고 다 되죠. 그래서 플러스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S펜이나 뭐 화면 크기가 큰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울트라 사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